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개헌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최근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러시아 대규모 파병에 이어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어제는 경의 동해선 구간에 대전차구 구덩이와 장벽을 쌓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수상합니다.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 천명하고 있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파병을 직접 거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 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를 키우는 것인지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닥 상태인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보려는 얄팍한 정치 술수가 아니냐, 혹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획책하고 이를 빌미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것은 아니냐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채택한 개헌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가 계엄령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할 때에는 모든 국회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설령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회의에만큼은 꼭 참석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계엄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분쟁국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평화 수호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방산 수출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쟁의 당사국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3일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을 반대하는 국민이 64%에 달합니다. 국민 불안과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부 여당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민 불안과 안보 위기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음에도 은행권의 예대 마진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예대 금리 차는 9월 말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0.73%포인트로 7월 0.43%포인트에 대비해서 0.3%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일부 인터넷 은행의 경우 예대 금리 차가 1.8%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5대 금융그룹 3분기 합산 순이익은 5조 4,74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로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금융당국의 묻지마식 대출 옥죄기로 대출금리는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은행의 배만 불렸습니다. 통상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빨리 내려서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압력 때문에 비정상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장의 무리한 대출 확대,
가계부채 악화시킬 우려라고 하는 발언 이후 시장의 대출금리는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자 개별 은행들이 여신 심사 조치를 대폭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은 은행권의 서민금융 재원 출연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을 지난 8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가 약 2배가량 높아질 것입니다. 11월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겠습니다. 또 예금자 보호법도 개정해서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